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인 여자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연상이고 현재 자식은 없어요. 남편이랑 둘이서 같이 놀면서 살고 있죠. 지금은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남편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여자로서는 아이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흘렸죠. 게다가 저는 애초부터 불임이었던 게 아니라 후천적인 요인으로 인해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 몸이었기 때문에 극복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20대 초반에 은행원으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회초년생일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일하는 은행에 업무를 보러 왔다가 저에게 반해서 그 이후로 계속 수시로 찾아와 제게 대시를 했어요. 저는 연애 경험도 없었고 당시에는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냉정하게 굴었는데 이 사람은 제 거절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계속 찾아오면서 저희 퇴근 시간이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새벽에 제가 출근하기 전에 먼저 와서는 저 전해주라고 샌드위치며 과자며 놓고 가고 정말 제가 뭐라고 그렇게 지극정성이었나 몰라요. 암튼 그렇게 동료 직원들 사이에서도 떠들썩하게 대시를 하니 주위에서도 저렇게까지 하는데 한번 만나봐라고 권했고 저도 제게 정성 바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통해서 결국 데이트 신청을 받아주었죠. 만나보니 이 사람은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게 아닌 진짜 속이 깊은 사람이더군요. 그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식품업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젊었지만 그의 성실함으로 회사 내에서도 인정받고 승진도 잘 되던 사람이었어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었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저를 사랑해주고 저희 고졸인 학력과 어머니밖에 없던 가정사 그리고 좋지 않은 집안 형편 같은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저에게 잘해줬어요. 저는 그런 그의 청혼을 기쁘게 승낙했고 남편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가난한 집 형편에 새 옷 맞출 여유도 없어 있는 옷 중에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가지고 있는 돈을 최대한 써서 샴푸 세트를 선물로 사들고 갔죠. 긴장하게 무색하게 남편의 부모님, 즉 현재 제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고 어쩜 이렇게 참하고 예쁘고 싹싹하니 하시며 제 손짓 하나하나에도 칭찬과 애정을 한껏 보내주셨답니다. 그걸 보며 깨달았죠. 남편이 부모님 영향으로 저를 대했구나 하고요. 저는 그 순간 반드시 남편과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그 자리에서 곧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 시부모님은 하루빨리 며느리로 데려오고 싶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시고는 우린 혼수예단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런 거 챙겨서 해봤자 사돈댁이랑 감정상할 건덕지만 생기지. 우리는 그냥 너희 행복하게 살면 된다 하고 마음껏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행복하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죠. 그런데 결혼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일이 터졌습니다. 남편에게는 군대에서 갓제대한 남동생이 있었어요. 남편 말로는 고등학생 때부터 놀았고 부모님과 남편이 혼돈해보고 달래기도 하고 정말 가진 애를 다 써서 간신히 전문대를 보내놨는데 졸업 후에 일도 안 하고 몇 개월을 놀아서 군대를 보내놨더니 제대하고도 일 구할 생각은 안 하는 동생이라고 했죠. 시부모님도 늘 둘째 아들을 생각하면 한숨에 눈물뿐이시지만 그래도 귀한 아들이니 그냥 집에 데리고 산다고 하더군요. 처음 인사했을 때는 어딜 나갔는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남동생, 그러니까 저에게는 도련님 되실 분이 밖에서 사고를 쳐서 여자친구와 임신을 했다네요. 여자친구는 도련님과 동갑이었고 저보다는 어렸습니다. 결혼하기 한 달 전에 이미 시부모님과 많이 친해져 있어서 그날도 저녁을 먹기로 하고 시부모님 댁에서 시어머니와 도란도란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련님이 들어왔어요. 도련님의 여자친구와 함께요. 다짜고짜 들어와서 거실에 앉아서는 시아버님께 아빠 저희 결혼할게요. 이 사람 임신했어요 하더군요. 시아버님은 그 황당한 상황에 노발대발하시고 시어머니는 쓰러지실 뻔한 거 제가 안방에 눕혀들었습니다. 남편은 도련님 멱살을 잡고 네가 뭔 능력이 있어서 사고까지 치고 다니냐고 화를 냈고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 동서라고 해야겠죠? 그분은 참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어쨌든 이 집 핏줄이고 이 집 손주 아닌가요? 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울 생각 없고 도련님 사랑하니까 결혼해서 아이 낳아 함께 잘 키우겠다고 하더군요. 시아버님은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서 그래 니들 둘이 알아서 잘해봐. 대신 지원은 하나도 없을 줄 알아. 콩꿈을 기대하지 마 하고 안방에 들어가셔서 시어머니를 간호하셨습니다. 저와 남편이 해결을 해야 했어요. 저희는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라 법적 부부였죠.
도련님은 그래도 마음은 좀 무거웠는지 형 정말 미안해. 근데 이해 좀 해줘 하는데 옆에서 동서들 여자분은 형님, 이제 형님이라고 해도 되죠? 다음 달 식 올리신다면서요? 그거 저희가 좀 쓰면 안 될까요? 배 나오기 전에 드레스 입고 식 올리고 싶어서요. 하고 해맑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노발대발해서 그 여자분한테 그게 무슨 소리냐. 이거 우리 결혼식이고 이 사람 위해서 맞춘 식장이고 이 사람 위해서 맞춘 드레스니까 건드릴 생각도 말라고 엄포를 놓았죠. 그 여자분은 남편 귀에 눌렸는지 입만 삐죽이더군요. 남편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시부모님께 일단 둘을 결혼시키자는 의사를 전했고 시부모님은 한숨 쉬시더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 마음대로 해라 하시더군요. 장남은 그래도 믿으시는 분들이셨으니까요. 우선 제 돈과 남편 돈을 모아서 급하게 근처 작은 식장을 예약해주고 목돈을 보내줬어요. 여자친구 예비 동서는 드레스하기에 돈이 부족하다고 불평했다던데 남편은 무시했고요. 원래 저는 시부모님이 너무 좋아서 합가해서 살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도련님 부부가 능력이 없으니 도련님 부부가 합가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급하게 근처에 전셋집을 얻었죠. 시부모님은 사고친 아들 부부가 합가한다니 한숨만 쉬셨지만 그래도 자식인지라 시어머니는 내칠 수 없으셨던지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저희는 예정대로 한 달 후 식을 올리고 시댁과 5분 거리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신혼이었지만 시댁에 자주 갔고 식사도 자주 같이 했어요. 그런데 동서가 참 가관이더라고요. 가면 임신했다는 핑계로 누워있고 시어머니를 노예 부리듯이 하더군요. 마음 고우신 시어머니는 그래도 임신한 애고 내 손주 가졌는데 이해하지 어쩌겠니 하셔서 제 마음이 다 아팠습니다.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도련님 불러다가 네 마누라 제대로 교육하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도련님은 그래도 정신이 좀 들었는지 공장을 취직해서 일을 시작한 상태였어요. 동서는 제게도 예의를 갖추진 않았어요. 가면 형님 오셨어요? 하고 끝이었죠. 그래도 큰 무례한 건 없었습니다. 신혼생활은 행복했어요. 시부모님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시고 남편은 연애할 때와 다름없이 절 사랑해줬고요. 명절 때도 시어머니는 큰애기가 일 다 한다 하시면서 남편 불러다 너도 같이 일하라고 하시고 남편은 자기도 일한다면서 투덜대면서 일 도와주고 저는 어머니 아니에요. 이 사람 쉬어야 해요. 제가 할게요. 하면 뒤에서 시아버지가 오셔서 이런 건 남자가 힘써라 하시고 정말 도란도란 행복했습니다. 10달 후에 동서가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아들이었고 사실 아기는 죄가 없잖아요. 부모가 사고쳐서 낳은 게 잘못이지 아기는 정말 예뻤습니다. 시부모님도 손주라고 보시고 정말 예뻐하셨고 시아버님이 특히 상당히 유해지셨어요. 도련님이 아기 안고 와서는 남편과 제게 큰아빠 큰엄마야 인사해 라고 하는데 아기는 정말 예쁘더군요. 동서는 산후조리할 여유도 없으니 당연히 시댁에서 했고 저도 어머님도 바쁘게 산후조리를 도왔죠. 솔직히 산후조리 내내 상전이라도 된 것 마냥 이것 좀 해줘요 저것 좀 해줘요 하는 동서 태도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출산한 사람이니 참자고 군말 없이 다 해줬습니다. 도련님과 동서가 시댁에 있고 저도 시댁에 자주 드나들다 보니 조카도 제가 자주 봐줬어요. 저도 출산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기 돌보는 거 뭘 알았겠냐마는 그래도 아기가 너무 예뻤고 무엇보다 동서가 아기에 대해 애정이 크게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힘들다는 핑계로 매번 누워있고 아기 울면 분유 먹이는 것도 저는 어머님이었고 그러다가도 분유 먹이고 있으면 형님 애기 목 좀 잘 받쳐줘요 이러면서 훈수 두는 둥 눈치 주고 언제는 혼잣말로 애를 낳아봤어야 뭘 알지 중얼거리는 것도 들었지만 아기 앞이라 참았네요. 바보같이 참은 거죠. 그래도 그렇게 제 손 타면서 매번 돌보다 보니까 조카는 참 예뻤습니다. 남자 아기인데 참 순하고 잘 울지도 않고 잠도 잘 자고 건강하게 자랐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 아기 욕심이 생기더군요. 어느 날 남편에게 넌지시 말했어요. 조카 보다 보니까 나도 몰랐는데 내가 아기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도 임신계획 세워볼까? 하고 물었더니 남편은 나는 괜찮은데 네가 마음의 준비가 된 것 같아? 하고 물었어요. 아기 키우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건 잘 알아요. 키워보지 않았지만요. 그런데 그때는 어린 마음에 조카 예쁜 짓에 홀려 있어서 내 배로 품고 낳은 내 새끼는 얼마나 예쁠까 그 생각만 가득했던 터라 망설임 없이 남편에게 열심히 노력해서 잘해 보일 자신이 있다고 큰소리 뻥뻥 쳤습니다. 착한 남편은 아이 가지는 문제는 무조건 제 의견에 따르겠다고 결혼 전부터 말해왔던 터라 본인도 동의해 주었고 저희는 곧바로 임신 준비에 들어갔죠. 시어머님께만 살짝 아기 계획 중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둘째나 아기도 예쁘지만 볼 때마다 대책 없이 사고쳐서 결혼한 거 생각나서 마냥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는데 너희 둘 다 닮은 손주가 나오면 얼마나 예쁘겠냐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무조건 다 말하라고 하셨어요. 여자 자궁에 좋다는 즙이며 영양식이며 바리바리 싸주셨고요. 남편도 운동도 하고 담배는 원래 안 하던 사람인지라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도 안 마시고 하면서 함께 건강관리하며 임신을 준비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원래 기본적인 건강은 갖추고 있었던 몸이어서 그런지 임신 준비를 한 지 4개월이 채 안 되어서 임신이 되었어요. 테스트기로 확인해보고 혼자 산부인과에 가서 검진해보니 임신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집에 와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 알리니 그날 일찍 퇴근해서 저를 안고 함께 기뻐해 주었죠. 다음날 바로 시댁 가서 시부모님께 알렸고 어머님은 초음파 사진을 보시자마자 우셨고 아버님도 눈물을 훔치시면서 제 손을 잡고 고맙다 고맙다 하셨습니다. 친부모님 이상의 그 사랑이 느껴져서 저도 덩달아 울컥했어요.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저를 잘 보살피라고 거듭 말씀하셨지요. 어머님은 그날 임신 축하잔치라도 해야 한다며 장 보러 나가셔서 음식 재료들을 바리바리 사오셔서는 명절 못지않게 음식 준비에 열을 올리셨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면 화들짝 뛰시면서 저를 앉혀놓으셨어요. 그렇게 어머님이 한창 저녁 식사상을 준비하는데 도련님과 동서 부부가 아기를 안고 들어오더군요. 아기 데리고 병원 갈 일이 있어서 둘이 다녀온 모양입니다. 도련님은 오셔서 엄마 무슨 설날이야? 왜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해? 하고 우셨고요. 어머님은 네 형수가 임신했대. 집안 경사야 경사 하고 제 임신 소식을 알리셨어요. 도련님은 제게 와서 형수님 축하드려요. 너무 빨리 가지신 거 아니에요? 3년도 안 사셨는데 좀 더 놀다 가지시지. 축하드려요. 형수님 잘 돌봐드려야겠다요 하고 축하해줬어요. 비록 사고치고 결혼하고 삐딱한 과거가 있다고 하지만 아들 낳고 그래도 도련님은 좀 어른스러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인사에서도 진심이 느껴졌죠. 저도 고맙다고 웃어 보였어요. 그런데 앞에 서 있던 동서가 대뜸 묻더군요. 아들이래요, 딸이래요? 하고요.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웃으며 아직은 몰라요. 완전 초기예요, 초기 하고 대답했어요. 동서는 그래요? 하더니 아무 말 안 하더군요. 그날은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식사하고 끝났습니다. 남편은 다음 날부터 퇴근도 1시간씩 일찍 하면서 집에 와서 집안일 해주고 청소도 하고 마사지 해주고 입 더 심해지면 밤에 나가서 과일도 사오고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태교에 힘을 썼습니다. 그렇게 임신 4개월 정도에 접어들었을 때 동서가 집에 찾아왔죠. 동서는 형님 제가 그동안 너무 무심하고 철없이 굴었죠. 죄송해요. 비싼 건 아닌데 드셔보세요 하고 뭘 내미는데 작은 병에 담긴 오미자청이었습니다. 한 번 마실 양이었죠. 철없이 굴었었던 건 맞지만 그래도 철들었나 싶어 고마웠어요. 고마워 동서 잘 먹을게. 나 출산하면 우리 조카도 동생 생겨서 안 심심하고 좋겠어. 둘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동서와 잠시 얘기 나누다 보냈어요. 오미자를 먹어보니까 시원하고 맛있길래 동서에게도 전화를 걸어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에도 또 오미자청이 담긴 병을 들고 왔더라고요. 형님 마시셨다길래 가져왔어요 해서 바쁜데 뭘 가져왔어 했더니 저는 집에서 애만 돌보느라 한가해요. 매일 가져다 드릴 수 있어요 하기에 고마운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정말 매일같이 오미자를 가져다 주던 와중에 어느 날 가만히 책을 보는데 갑자기 배가 미친 듯이 아파왔어요. 만삭도 아닌데 무슨 일이지 하며 일어나려는 순간 눈에는 피가 보였고 그게 하혈임을 깨닫는 순간 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 침대 위였고 옆에는 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울며 기도하고 계셨죠. 어떻게 된 일이라고 여쭈니 그날도 오미자를 갖다 주러 온 동서가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어서 이상하다 싶어 열쇠곡을 불렀는데 쓰러진 저를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는 안타깝지만 아기가 유산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도대체 뭘 잘못해서 건강관리도 잘하고 태교도 잘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었죠. 어머님, 아버님, 남편 모두가 네 잘못이 아니라고 달래줬지만 한동안 슬픔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을까? 어느 날 어머님이 집으로 와서 함께 음식하자 맛있는 거 엄마랑 같이 만들어 먹자 하셔서 지친 몸을 끌고 시댁으로 갔어요. 갔더니 어머님은 장을 보러 가셨더군요. 동서는 방에 아기를 재우고 있는 것 같았죠. 그렇게 거실에서 앉아 기다리는데 방에서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서 목소리였죠. 친구랑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야야, 애 떨어졌어. 효과가 있긴 있다니까? 아들 낳았어 봐. 사고 쳐서 결혼한 내가 뭐가 됐겠어? 임신했을 때도 아주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주고 요란 떨더니만
너도 짜증나는 애한테 해봐. 오미자같이 신 거에다가 진짜 조금씩 타면 농약인 거 티도 안 나. 저는 그 말에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순간적으로 방문을 확 열었죠. 동서가 무슨 말이에요? 하고 물으니 동서가 얼어붙더라고요. 정말 정신 나간 것처럼 동서방을 뒤졌습니다.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는 동서를 뿌리치고 방을 뒤지다 서랍을 열었는데 큰 오미자청 한 페트병과 농약 박스가 나오더군요. 어이가 없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눈물을 흘리며 동서 뺨을 때렸어요. 네가 죽였어. 우리 아기 네가 죽였어 하며 울면서 동서를 밀쳤습니다. 마침 어머님이 돌아오셨고 큰 소리에 놀라 무슨 일이냐고 들어오셨죠. 저는 그저 엉엉 울고 동서는 아기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쭈뼛거리며 서 있었고요. 저는 울면서 어머님께 상황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어머님도 충격받으셔서 동서에게 진짜냐고 거듭 물으셨고 동서는 말이 없다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어머님, 그렇잖아요. 형님의 아들 낳으면 저랑 저희 아기는 뭐가 되겠어요. 당장 임신 소식 알린 날만 해도 저랑 다르게 상다리 부러지게 축하해 주셨잖아요. 저랑 제 아들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하고 울더군요. 어머님은 화가 나셔서 울면서 동서 머리채를 잡고 후려치시다 엉엉 울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나란히 같이 온 남편과 아버님도 상황을 들으셨고 아버님을 불같이 화를 내시며 당장 이혼하고 네 새끼 데리고 나가라고 호령하셨어요. 동서는 울면서 빌었지만 소용없었고 남편은 동서에게 달려들려는 걸 제가 간신히 말렸지요. 도련님은 충격을 받고 동서에게 너 같은 사람과 못 산다며 내 자식도 너 같은 여자한테서는 못 키운다 하고 바로 이혼하겠다 하셨죠. 그 뒤로 저는 병원에서 임신이 힘들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남편은 제 몸이 우선이라며 아이를 포기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지금까지 둘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상처를 극복하는 데 오래 걸렸고 지금도 생각하면 힘들지만 그래도 남편과 함께 둘이서 남은 생 오순도순 잘 살고 싶어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